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6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죠. 금리라든지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굉장히 약재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무주택자분들이나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사실 얼마든지 매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절세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가장 처음 내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2023년에 개정된 취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23년도 들어서 내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용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절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을 기억하셔야겠죠. 처음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소득 요건이라든지 주택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있냐라든지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매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취득자 본인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3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제도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목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감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느냐 출처를 상세하게 적어서 내는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편법 증여라든지 사업상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혐의 등이 있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쉽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은 규제 지역이 강남,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혹시라도 국세청이 내 계좌를 열어본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조금 세무 리스크가 있느냐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면 그러면 안전하고 어느 정도면 내가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부분은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현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관련된 세금 추징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상 손실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실 때 총 매매 대금 중에 내가 소명해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 꼭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개수수료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나가는 필수적인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또 중개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할 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할까요? 아니면 부가세 10%를 더 주고 현금 영수증을 끊을까요? 고민이 좀 되시지 않나요? 이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이제 집을 팔 때 경비로 인정받아서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이 누진세율을 높게 적용받을 테니까 이 비용 처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에 산 집을 8억 원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됩니다.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기본 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다고 해도 약 38%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0%더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세금에서 38%만큼 세금이 절세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 경비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실 때 꼭 현금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양도세는 굉장히 정직한 세금입니다.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서 그 차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니까요. 즉 취득 금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면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건데, 취득 금액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득할 때 냈던 취득세도 있고, 뭐 법무사 비용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개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챙기실 부분이 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만한 행위를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볼 때 올수리된 집이 조금 더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뭐 샤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인정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부분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수리를 실제로 했다라는 뭐 계약서나 견적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두드러만 주장한다고 해서 세무서 직원분들이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객관적인 증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나 일부 주택 거래에 있어서도 아직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 거래 형태인데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라는 거는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 목적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겠죠. 그리고 매수자는 매매 금액이 적게 쓰여 있으니 취득세를 덜 내게 돼서 서로가 이제 얻어가는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부동산을 다운계약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추후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정가산세 4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내가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는 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반드시 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주택 구매를 함에 있어서 이 비과세라는 걸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엑싯을 할 건지, 혹은 어떻게 상급지로 언제 시점에 갈아탈 것인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계약서를 쓰십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활용하시면 차익을 보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양도대금 전액을 통장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모르고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이제 변화되는 세법에 따라서 이 비과세를 공부를 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사항 이외에도 뭐 세대분리라든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부분만 인지를 하셔도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크게 절세되는 혜택들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